안녕하세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횡보, 그렇지만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 횡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한 기세와 관심을 받았었던 스텔라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스텔라의 그런 패널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짧게 올라온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어제까지 굉장한 기세와 관심을 받았었던 스텔라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스텔라의 그런 패널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짧게 올라온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관련된 트윗 하나가 더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패널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 둘 중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드 맥켈럽 아니면 제실런드 둘 중에 한 명이 한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오래된 금융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전 세계 암호화폐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약간 깜짝 놀랐던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드 맥켈럽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한다. 그 누구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한계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IBM, 월드와이어 같은 경우는 스트롱홀드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기사에는 이제 스텔라 루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텔라 루멘 투자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텔라가 월드와이어에 쓰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스텔라를 보시면 유동성이 굉장히 적죠. 가격도 낮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장된 거래소가 맞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XRP처럼 기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도 한 군데도 없고요.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브릿지 커런시로의 역할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가 지금 10센트라면은 일부를 보내는데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보내면 될 것을 스텔라 10개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뭔가 준비되고 있는 게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쪽에 대한 가능성은 이렇게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다 밝혀지지 않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IBM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짧은 영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Jeff Roberts Fortune. Bridge, I'd like to hear a little bit more about your stablecoin, because the only way I understand these things is you back each coin with a full US dollar. There's other stablecoins out there with more exotic mechanisms like bonds and stuff, but as she said, they're sort of suspect. But won't this just tie up a bunch of capital for you if you have to back every one of these coins with the dollar reserve? So that's a great question for me. I should just be really clear. We, IBM, are not issuing a stablecoin, and nor do we have any intention of doing so. What we've built is a technology platform that different coins and tokens can exist on. And we are experimenting with stablecoin, just like we're experimenting with stellar lumens and other forms of digital and cryptocurrencies, because we believe that these currencies will end up interacting and being able to clear and settle between each other. So we are seeing a world where multiple of these kinds of tokens can exist. We are not trying to be a bank or issue currencies. That is the role of banks or people that will actually underwrite them. Our role is to really create the technology that people can play with, can build apps, and actually can build all sorts of blockchain networks. 자, 폴춘지의 기자가 IBM에게 물어봅니다. IBM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달러가 연동되는 것인데 그 외의 코인들은 본드라든지 기존에 없었던 상품으로 연동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IBM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할 때 이제 달러만 주로 연동이 되게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다 달러로 지원을 하게 되나? 라고 물어보니까, 아, 질문 잘했다. IBM은 사실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마음이 절대로 없다. 우리가 만든 플랫폼 월드와이어는 여러 코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우리는 스텔라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암호화폐들이 서로 나중에 거래되면서 청산 및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IBM은 은행이 되려는 것도 혹은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려는 마음도 없다. IBM의 목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앱을 만든다든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실런드의 인터뷰를 잠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ttlement instrument you use. Okay. So I think with Ripple, they're looking at XRP as their primary digital asset for settlement. It could be Lumens, it could be Ripple, it could be XRP even, it could be Bitcoin. 자, 월드와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암호화폐든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스텔라 루멘, XRP, 비트코인조차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BM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이제 월드와이어 자체는 어떠한 특별한 암호화폐를 편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월드와이어에서 일단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유동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IBM에서도 역시 XRP가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암호화폐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점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리고 이 월드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IBM에게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XRP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스텔라라든지 그 월드와이어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낀다거나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발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벌써부터 이렇게 긴장을 하시거나 걱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IBM 발표 때문에 언론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리플사 까기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스위프트 GPI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리플사 킬러다, 리플사는 끝났다, 뭐 라이벌이다. 그 다음에 JPM 코인 나오니까 이번에는 XRP 킬러다, XRP 끝났고 이제 리플사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또 IBM 월드와이어 나오니까 리플사와 XRP는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XRP 킬러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JPM 코인이 스위프트 킬러다, 혹은 IBM 월드와이어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죠. 오로지 리플사만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IBM의 네트워크가 좀 무시무시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리플사는 이 리플넷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지난 5년, 6년 동안을 거기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XRP를 따라오려면 좀 먼 것 같고요. 유동성 측면이라든지 그냥 거래소들 한 번만 쭉 둘러보세요. XRP 기축,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만 해도 XRP가 기축으로 하나 있고요. 그 외에도 XRP를 이제 중심으로 한 거래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각국의 법정 통화만 비교를 해봐도 XRP가 다른 나라의 법정 통화들과 페어가 된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스위스에서는 XRP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ETP 상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고, 나스닥에서는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어서 XRP 지수 역시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스텔라 루멘 뒤에는 IBM이 있죠. 근데 리플사 뒤에는 리플사 초기 때부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 구글이라든지 액센츄어, CME, 그리고 또한 뒤에 IMF도 있고 SBI 홀딩스도 있고 사우디 중앙은행도 있고, 그 외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리플사를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과 IBM이 이제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플사와 XRP 따라오려면은 아직 좀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이 약간 길어졌는데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이제 거대한 전자상거래 두 군데에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사용해서 결제를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XRP가 포함이 됩니다. 그 두 곳의 이름은 디지테크와 갤렉서스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갤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디지텍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IT 관련된 전자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원되는 암호화폐들만 봐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 SV, 이더리움, XRP, BNB, 라이트코인, 트론, 네오, 그리고 오미세고가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스텔라 루멘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정말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스텔라 루멘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리플 중심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렉스의 파트너인 남아프리카 거래소인 VALR에서 이제 XRP가 상장이 됐는데, 페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랜드 페어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만 해도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인데, 거기서 특히 이제 법정 통화와 이렇게 페어가 맺어지는 거,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최근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열기가 뜨겁죠. 계속해서 좋은 소식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소식은 아닌데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화 당국은 사우디의 지불 시스템 현대화와
사우디와 세계의 금융기관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리플사와의 지역 은행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암호화폐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문서가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서라기보다는 이제 잡지의 한 페이지인 것 같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 통화 당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빵형이 뉴욕에 가십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뉴욕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빵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네요. 날짜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뉴욕에서 Future of Fintech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스피커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가셔서 빵형이랑 셀카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하시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행사가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라이브라는 행사가 이제 영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날짜는 2019년 9월 25일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리플사의 마커스 추레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커스 추레처의 경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HSBC 그 보드 멤버 그리고 스위프트의 보드 멤버로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리플사로 옮겨오신 분이시죠. 이분께서도 이제 또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를 하게 되시는데,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 액센츄어, 이제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 회사 중에 하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인데, 이제 여기에서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블로그에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국제 송금 거래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거래 볼륨을 이제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커스 추레처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액센츄어가 맞다. 그들이 한 말이 맞고 지금 리플사의 네트워크 및 볼륨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리플사에 대한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플사 내부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트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계속되는 이제 주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인데, 이제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번에는 멕시코의 얄리스코 주정부가 이제 리플사와 만나서 멕시코가 어떻게 블록체인과 핀테크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지역,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 규제 관계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플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조만간에 좋은 소식 이렇게 크게 한번 터트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엔 최근에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룩셈버그의 핀테크 생태계의 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리플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핀테크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리플사가 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앞서서 액센츄어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은행들, 더욱더 많은 금융기업들이 리플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프란시스 코폴라라는 이름 기억하시지요? 리플사에 대한 온갖 음해와 거짓 부렁을 늘어놨었던 포브스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제 보시다시피 리플만 까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비트코인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폼플리아노가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돈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수가 없었다. 돈을 관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ATM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은행들도 이제 그 업무가 마비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사용이 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사의 소식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노라면은 정말 바람잘 날이 하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악성 기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소식이 나온다든지, 리플사와 XRP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뉴스가 끝이 없어요. 그만큼 리플사가 일을 잘 하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많으며, 그만큼 리플사를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적이 아니라면은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리플사나 XRP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저희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나간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는 언제나 이제 신중하게 여윳돈만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